자, 이제 배우자가 외도를 해서 상담에 왔어요. 그러면 내가 뭘 잘못해서 배우자가 외도했는가? 그리고 내가 뭘 고쳐야 되나? 이런 이제 욕구들을 갖고 상담에 왔을 때 어떻게 이 전체 그림을 이 자신의 그 찾아온 내담자의 그림을 그려줄 건가? 이런 걸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검사를 대부분 이렇게 하죠. 그 자기를 알고 싶다고 한 분들은 대부분 심리 검사를 하죠. 그러면 검사의 결과만 갖고 해석하기에는 조금 어렵고, 검사 결과하고 내담자가 무엇을 바라는지 욕구를 연결해 주는 것이 조금 더 내담자가 원하는 욕구에 좀 더 근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그러면, 먼저 내담자가 원하는 게 뭐냐, 이게 이제 호소 문제죠. 그러면 대부분이 나를 알고 싶다 그래요. 그럼 나를 알고 싶다라는 것은 되게 이제 나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군요. 그럼 나의 무엇을 알고 싶냐, 내가 뭘 잘못해서 배우자가 외도를 했느냐,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그러면 본인이 생각할 때, 우리 내담자분께서 생각하실 때 본인이 어떤 부분이 아내의 외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되게 이제 많이 속상하고 화가 날 것 같다. 그러면은 본인이 생각할 때는 좀 어떠냐? 그러면 이제 아마도 내가 뭐 무시를 했다든지 화를 냈다든지 이제 자기가 생각한 그런 부분이 먼저 나오죠. 그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 사람이 내담자가 인식하고 있나를 먼저 봐야지 내담자의 발달 단계상 이분이 자기 인식을 어느 정도로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짧은 회기 동안에 내담자에 대한 심리 괴석으로 내담자에게 이 방향이나 그림을 알려서 내담자가 자기를 이해해서 어떤 것들에 자기 이야기가 수정돼야 되는지를 알려면 내담자가 현재 위치가 어떤 건지를 좀 알려주는 것이 내담자가 도움이 되거든요. 그럴 때 자기 인식은 첫째 중요하죠. 내가 나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왜냐하면 검사에서 나왔지만 이 검사라는 건 하나의 가설적인 그런 상황,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전체의 내담자의 상황이 아니라 아마 이럴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내담자가 말로써 확인해 줄 때 우리가 그 가설을 채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담자한테 먼저 이 본인의 이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이 문제가 일어났는지를 어떻게 인식하나를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담자가 인식하고 있다면 되게 쉬워요.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근데 이제 검사에서도 지금 우리 내담자분이 말씀하신 것들이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으신 것 같아요. 왜냐, 자기 보고니까. 그럼 훨씬 연결하기가 쉽죠. 그래서 이제 내 스스로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그럴 때 자기에 대한 자아 개념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런 자아 개념은 MMPI에서 LS2를 보면 어때요? 내가 나 스스로에 대한 low self-esteem, 그러니까 자아 존중감의 상태를, 낮은 자아 존중감의 상태가 점수가 높다라는 말은 나를 스스로 별로 그렇게 존중감이 있다고 보지 않는 거죠. 내가 내 스스로. 또 TCI를 같이 했다 그러면 TCI에서 자율성을 나타내고 있는 SD에서 전체적으로 점수가 굉장히 낮은 점수를 갖고 있다면, 이렇게 10 이하의 낮은 점수라는 것은 그 내담자가 본인이 선택한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지 내 스스로의 모습을 수용하고, 그리고 또 내가 할 수 없는 한계를 인정하는 나의 수용과 일치, 또 유능감, 이런 세부적인 영역에 대해서 거의 다 아주 낮은 점수의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굉장히 그 스스로를 바라보는 것들이 굉장히 낮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내담자일 경우에 관계적인 부분에서 어떠냐면은 상당히 의존 쪽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자율성이 굉장히 낮고 자아 존중감이 낮으면은 상대에 대해서 굉장히 의존적인 거죠. 그럼 의존하는 경우는 두 가지예요. 내가 상대에게 되게 상대가 필요로 한 것들을 채워주면서 관계를 처음에 맺었어요. 대부분 결혼 전에 그러죠. 다 해주고, 그러면 상대는 그 욕구가 채워주니까 관계가 이렇게 파트너나
뭐 연인이나 부부 관계에서는 이렇게 맺어지는데 결혼하고 나면은 이 채워주는 관계가 의존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 채워주면은 결혼 후에는 이게 항상 보상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채워줬으니까 이제 뭘 받고 싶어요? 채움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상대 배우자는 채움을 받았으니까 어때요? 계속 채움을 더 받고 싶은 거죠. 근데 우리가 결혼을 하고 나면 어떤가요? 약간 바뀌어져서 보상을 받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배우자를 만났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결혼 후에 어떻게 좀 내가 달라졌는지, 이런 부분을 먼저 이 내담자를 통해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하겠죠. 이 관계적인 측면에서. 그렇다면 이런 이제 의존 욕구가 높고 그 굉장히 자율성이 낮은 경우에 있어서는 관계가 의존적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존적일 수 있다라는 말은 배우자가 내가 원하는 부분들을 해주지 않을 때 무시함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낮으니까. 특히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무시함을 그냥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수준인지 아니면 약간 피해의식적인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그런 것들이 이제 MMPI를 같이 상담자가 보면서 연결하는 것이 그 다음 단계일 것 같아요. 그럼 MMPI를 보면은 이 타인에 대한 관계 중에서 피해의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6번 척도에서 많이 보는 거죠. 그래서 6번 척도의 소척도에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상승되어 있는 척도가 2, 4, 6, 7, 8, 0 이렇게 이제 상승되어 있지만 특히 관계적인 측면에서 0번이 상승되어 있단 말은 관계가 직장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어떤 그 성인 생활이라든가 이런 관계적인 측면이 다 뭐라 그럴까 이렇게 소원하다는 거죠. 관계가 0번이 높다라는 말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번이 높고 이러니까 6번이 굉장히 이제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는 피해의식과 예민성이 높으면 관계에 대해서 상대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런 것들을 단순히 무시한다라는 걸 떠나서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한 정도면 훨씬 관계를 맺는 부분에서 어려운 거죠. 그러면 그런 피해의식을 받은 사람들은 4번이 높으니까 내가 그 피해의식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보호하기 위한 부분으로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그 공격이 앵거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나타날 확률이 높죠. 그래서 혹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나타났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확인해 보고 SCT에서 보면은 SCT에서 되게 원가족에서 되게 이제 자식 사랑이 높고 뭐라 그럴까 원가족에서 굉장히 집착적이고 잔소리하는 어떤 모가 통제적이고 또 부가 굉장히 이제 묵묵하다 이런 경우는 부모가 나를 잘 챙기고 통제적이면은 이미 채워진 관계 속에서 자기가 별로 할 것이 없는 거예요. 받기만 한 관계니까. 그러니까 내가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를 수 있다라는 거죠. 통제적이고 잔소리가 있고 이런 부분이면 거의 부모가 다 해주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럼 내가 스스로 뭔가를 관계 속에서 시행착오를 해보거나 뭔가 실패를 해보거나 실수를 해본 걸 통해서 사실 우리가 관계가 성장이 되잖아요. 좌절을 통해서 성장을 하는데 좌절을 경험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K도 점수가 낮고 ES도 낮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상황이 되면은 부모가 다 이걸 처리를 해줘 버린 상황이 되니까 스트레스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막 이게 어려운 거예요. 관계도 다 정리를 해주고 어려움이 있으면 부모가 다 정리해주고 그럴 확률이 높지 않았을까. 왜냐하면은 SCT에서 보고하는 많은 부분들이 화목한 가정이다. 그러나 또 불안했다. 이런 것들은 통제를 하지만은 안정감을 주지를 못했던 가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속에서는 관계를 맺는 방식, 특히 이제 가정이라는 것은 안정된 부모의 정서적인 안정감 속에서 좌절을 경험하고 시행착오를 허락해야 되잖아요. 그 나이에 맞게. 근데 MMPI를 봤을 때 K도 점수가 굉장히 30대고 ES도 30대고 이런 점수를 보고 나머지가 다 높다 그러면 스트레스 상황을 조율할 힘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거죠. 그래서 실제 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결혼이라든가 배우자의 관계만큼
변수가 다양한 것은 없잖아요. 알 수가 없잖아, 배우자라는 게. 이래주면 어떤 때는 좋았다고, 어떤 때는 삐끼고, 어떤 때는 화나고, 도대체 어떻게 해라는 거야 하고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시행착오가 없이 자라나는 그런 어떤 내담자들은. 그러니까 내가 관계의 경험 속에서 그렇게 해볼 경험이 없어서 오로지 관계를 해본 것이 배우자만 관계를 해봤다면 더더욱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이런 관계 패턴이 배우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이제 좀 이렇게 그 가설적으로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더 집착적으로 내담자가 배우자에게 했으면 배우자는 그런 집착하는 내담자를 향해서 좀 더 멀어질 수 있겠죠. 우리가 집착하면 할수록 멀어지잖아, 도망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외도로 어떤 욕구를 충족하는 그런 방식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좀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되어진다면 어떠시냐. 그래서 이제 그렇다 그러면, 지금 그런 부분들인데, 그러면 이제, 이까지 이제 이해를 했으면 두 번째. 그러면 내가 이 배우자하고 지금 어떻게 하고 싶냐. 그러니까 배우자가 외도를 했어. 이 배우자와 내가 결혼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지를 물어봐야죠. 근데 나는 유지하고 싶은데 상대가 이혼하자고 한다 그러면 이제 내가 어디까지 배우자의 그 부분을 수용할 것인지를 물어봐야 돼, 범위를. 그러면 아내가 분명히,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면 그 외도한 부분을 내가 끌어안고 살 수 있겠느냐, 화가 날 텐데. 그리고 계속 배우자가 싫다 그러면 어디까지 내가 수용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상담의 첫 그런 해석 상담에서 좀 그려주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내담자분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관계적인 측면에서 내가 감정을 조금 더 조율하고 상대가 필요한 부분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나 스스로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런 것들을 조금 알려주는 것이 사실은 이제 검사 해석에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내담자가 오케이 하면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상담해서 다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고 이제 상담의 일정들을 잡고 매태기에 계획을 세우는 것이 조금 더 이제 상담에 대한 전체 방향을 잡는 하나의 이제 해석적인 그런 지점이 아닐까 보아집니다.